오랜만에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첨불 챌린지가 시작된 지 단 3, 4일 만에 두 번의 청산이 있었습니다. 3월 14일 날 설정한 게 첨불 청산이 됐었죠. 그리고 3월 18일 날 다시 설정을 했었는데 또 첨불이 청산이 됐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네, 인정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때는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수정된 버전으로 이제 추세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너무 환호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의 반박 근거를 더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던 하이퍼 RSI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측이 하이퍼 RSI고요. 왼쪽이 우리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RSI 보신데, 지금 눈으로만 봐도 조금 확연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매수만 사용했다면 이제 양방향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좀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전 지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새로 나온 거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 버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RSI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수치값을.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버전을 보면 RSI마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내가 설정한 최초 진입 시드에 대해서 마틴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세이프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된 내용들은 이제 우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RSI 감해도 감해수 구간을 여러분들이 수치로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돌파를 할 것인지 변곡을 사용해서 쓸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RSI 봇은 역추세 매매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창의적이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진입 설정입니다. 초기 진입 설정은 제일 첫 번째 주문, RSI 감해도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 들어가는 주문에 대한 설정값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계약수하고 금액 기준을 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조금 보시면, 자, 조금 우리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되니까 첫 번째 롱이 들어가죠. 원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롱이 들어가고 두 번째 롱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롱이 들어가고 나서 세이프티 롱이 들어갑니다. 세이프티 롱이 보시면 세이프티 옵션인데요. 내가 설정한 구간, 여기 지금 2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것도 퍼센트로 할 것인지 금액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2%, 즉 첫 번째 주문이 들어가고 나서 평단가 기준으로 두 번째 진입이 딱 들어갔죠. 지금 이걸 눈으로 보시면 초록색 라인들은 익절 구간이고, 그 다음에 회색은 다음 진입 타점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롱을 쓰게 될 경우 원래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갔지만 이제는 첫 번째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 원하는 물량만큼을 넣어서 평단을 확 낮출 수가 있어요. 혹은 첫 번째 주문을 물량을 더 세게 넣고 세이프티부터는 마틴에 맞게끔 조정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이프티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추가 계약 비율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2배를 넣었다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진입의 근거에 대해서 2배수가 아니라 세이프티 롱기점으로 2배수입니다. 보이시죠? 왼쪽에 초기 계약수가 0.1인데 첫 번째 롱이 들어갔고 세이프티가 0.05예요. 그래서 0.05가 들어가고 나서 이때부터 DCA, 즉 마틴 게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0.05의 2배수인 0.2가 여기 주문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들어갔을 때 0.04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최종 물량은 0.1, 0.2, 0.4, 0.05를 다 더한 최종 포지션 주문량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티 기능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제 진입 근거는. 하지만 진입 근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ATR 기준인데요. ATR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ATR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의 평균 범위를 계산해서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보통은 14일 동안에 현재 고가 빼기 현재 저가, 현재 고가 빼기 이전 종가, 현재 저가 빼기 이전 종가의 값 중 최대값을 활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ATR 지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기반이 될 수도 있고 ATR 기반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퍼센트는 내가 이미 한 값에 주문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거지만 ATR은 평균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0.04%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4%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R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ATR을 눌러보시면 지금 화면이 바뀔 거예요. 원래는 1.5%씩 퍼센트로 들어갔다면 ATR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평균 값에 대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ATR은 정말 신중하게 잘 쓰셔야 돼요. 내가 반자동으로 하실 분들만 ATR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값에 맞춰서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혹은 ATR을 사용하실 때는 기존에는 증거금을 2배 이상 세팅하라고 하셨는데 ATR 기반으로 들어갈 경우는 4, 5배 수준으로 증거금을 늘려놓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뜯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ATR은 활용하실 때 그러니까 진입 근거로 ATR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ATR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추가 진입 근거가 이제 총 3가지로 진행이 되고 금액 기준으로도 가능하세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익절 기준인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1회 익절로만 끝냈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TP가 그냥 바로 나갔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데 TP가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물리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어야 되다 보니까 TP를 일단 나눠놨어요. 나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차 익절이라도 확보하고 브레이크 이븐을 통해서 조금 지키는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요. 익절 기준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액, 퍼센트, ATR.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익절 기준을 ATR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체킹 박스에서 내가 만약에 TP 난 2가지밖에 사용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체크 박스를 해제하셔서 비율만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1차 익절에 몇 퍼센트, 내가 진입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했었을 때 나는 60만 원만 1차 익절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60을 넣으면 되고, 1차 익절을 30으로 두고 2차 익절을 40으로 둬야겠다, 2차 익절을 70으로 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비중값입니다. 비중값. 여기에다가 우리의 익절 포인트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익절 포인트는 여기다 넣는 건데 지금 현재 ATR 기준이기 때문에 ATR의 평균 값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숫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246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시면 되고, 퍼센트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시고 ATR 기반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ATR 바꾸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죠. TP가 2번까지만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TP를 내가 다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3개를 켜주시고 비율에 맞게끔 수정을 해줘야 진입되는 모든 포지션들에 대한 익절이 자연스럽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익절까지 나갈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비트를 최소 계약수를 만약에 0.01로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문이 0.01이기 때문에 아무리 익절을 3회를 나눴더라 하더라도 첫 번째 익절에서 다 물량이 제거가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OKX를 쓰고 있잖아요. OKX의 최소 주문량이 0.01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3회 이상의 익절을 하려면 0.04에서 0.05 정도가 들어가야 익절 3회를 실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분명히 저한테 똑같은 걸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셔서 분할 익절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0.01로 했는데 분할 익절 3회를 쓴다. 그거는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0.03 정도는 쓰고 내가 이 TP 익절 비율을 30, 30으로는 해줘야 돼요. 전부 다. 그래야 0.1, 0.1, 0.1로 익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 꼭 참고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절 같은 경우는 분할 익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분할 익절에서 단편적으로 퍼센트와 ATR 금액 기준으로 넣으면 되지 왜 비율은 넣었을까 하실 텐데 요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손절 이용은 그대로 갑니다. ATR 기준도 있고 금액도 있고 퍼센트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원래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설명드렸던 게 트레일링 스탑이었잖아요. 트레일링 스탑을 빼고 본절가
브레이크 이븐으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트레일링 스탑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 다수를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가 브레이크 이븐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롱 진입하고 세이프티 롱까지 진입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익절 나간 게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부분 보시면 롱 TP가 나갔어요. 그러자마자 이 본절가, 그러니까 평단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포지션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브레이크 이븐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절가 브레이크 이븐을 활용하게 되시면 약손실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트렌드 부분인데요. 상승 추세 롱만 진입, 하락 추세 숏만 진입, 강한 하락 추세 발생 시 롱 포지션 종료, 강한 상승 추세 발생 시 숏 포지션 종료, 장기 트렌드 이용입니다. 이 트렌드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넣어서 흐름을 찾고요. 그 다음 볼린저 밴드 너비를 이용해서 발산이 나올 때 그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두 조건이 만족하는 곳부터 이평선이 다시 모일 때까지를 단기 추세로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저도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분께 요청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녹여달라고 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실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단편적으로 가장 최근에 주문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롱 추세가 발견이 됐는데요. 숏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익절이 나가고 브레이크 이븐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숏을 진입을 했어요. 왜? 우리의 진입 근거는 가매수가 숏이니까. 그런데 상승 추세가 발견되니까 그 즉시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종료를 시키면서 이 구간 동안은 숏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롱으로 진입이 됐죠. 그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는 롱만 진입하고 강한 상승 추세 발생 시 숏 포지션 종료가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빔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대로 하시면 돼요. 장기 트렌드 이용 같은 경우도 이제 1시간 본과 4시간 본 기준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맞게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종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롱 주문 자체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쵸? 숏이 계속 이어지죠. 결국엔 브레이크 이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테이블 보기는 우측 상단의 테이블 보기예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현재 여기 MDD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처음 세팅한 날짜 기점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 손실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펙트 테스팅을 잘 활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거가 되는 MDD가 필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대 손실 퍼센트는 MDD랑 좀 다릅니다. 최대 손실은 내가 1회 진입했었던 근거를 기반으로 해요. 1회를 진입했었을 때 최대로 견뎌야 하는 손실폭을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매매를 할 때 전체 MDD도 중요하지만 이 근거를 갖고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26%면 레버리지 3-4배밖에 못 써요. 근데 제가 몇 번 만져봤는데 최대 MDD가 10%대에 최대 손실이 1%에서 0.9%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일부러 그 세팅 값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 카페에서 집단지성 활용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걸 데이터를 갖고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알타리님이 새로운 버전으로 엑셀을 좀 만들어 주신 건데 지금 세이프티 기능까지 추가해야 돼서 좀 이 엑셀 양식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죠.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별도로 지표로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다가 여러분들이 세팅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끔 해드릴 거예요. 인풋 값에 똑같이 입력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팅할 때 두 가지의 인풋 창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트레이딩뷰 내에서 모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계산도 좀 더 수월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히든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TP를 3회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선물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물에서는 매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진입을 하고 익절을 하고 브레이크 이븐이 나가면 끝이 나요. 지금은 숏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물로 할 경우에는 롱에만 진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혹은 그냥 현물 투자로 나는 보유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면서 매매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히든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TP 도달 재진입 허용인데요. 이건 현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현물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체킹박스를 해제하셔야 돼요. 자, 일단 1차 TP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롱만 진입은 활성화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락 추세 숏만 진입 해제하고, 그 다음에 강한 하락 추세 발생 시 롱 포지션 종료, 강한 상승 추세 발생 시 숏 포지션 종료까지 해제를 해주셔야 이어서 매매가 되는데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설정값 그대로 현물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3분 보이니까 우리가 현물을 할 거니까 조금 높은 프레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도 되겠죠. 현물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로직이 많아서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재는 RSI를 체크해놓지 않는데 우린 현물이니까 RSI를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에선 사실상 MDD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숏이 자꾸 들어갔는데 매수로 바꾸겠습니다. 현물에선 매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수만 세팅해 주시고, 브레이크 분이 켜져 있네요. 현물 버전으로 보면 54%에 10%죠, MDD가. 자, 이제 원리가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여기서부터네요. 자, 롱이 처음 들어가고 나서 TP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팅한 TP의 비율이 있죠. 첫 번째 비율. 이 첫 번째 비율을 덜어내고 다시 마틴이 진행되는 겁니다. 즉 여기 1번째 롱 들어가고 1차 TP 나가고 나머지 0.04를 들고 다시 첫 번째 롱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롱 들어간 거 보이시죠? 세이프티 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롱 들어갔고요. 세이프티 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ATR 기반이라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롱 들어가고 세이프티 롱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또 TP가 나가죠. 그럼 이 TP는 전체 물량의 60%만 정리가 되는 겁니다. 60%. 그리고 또 남은 거 가지고 이어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매집을 하면서도 우리는 적절하게 익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 거죠. 매매하고 눌릴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눌렸어, 그럼 들어가, 눌렸어, 들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익절 근거가 나올 때. 그래서 지금 ATR 기반이라서 익절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퍼센트로 좀 바꿔볼게요. 퍼센테이 기준으로 가면 아까 말한 원리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네요. 첫 번째 롱, 그 다음에 TP, 그 다음에 첫 번째 롱 세이프티 롱 들어가고, 또 이제 익절 구간이 와서 익절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다시 첫 번째 롱 들어갔고요. 또 TP 나오고 첫 번째 롱 들어가고 다시 또 물량 확보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면 물량이 조금씩은 늘어요. 조금씩. 지금 첫 번째 들어가고 세이프티, 두 번째 롱, 세 번째 롱, 그 다음에 또 TP 나가고, 근데 물량은 늘어났죠. 0.25.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가 반감기 전까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다양한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활용해서 현물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여러분들께 이걸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 앞으로 곧 나올 이 트레이딩 세팅에 RSI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그널 봇으로 선물 매매 하시고요. 이제 플랫폼 통해서 현물 매매 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키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히든 기능을 넣어 놓은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현물에서도 선물만큼의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물량을 계속 가져가는데도 실제로 지금 3개월 동안 60%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러면 60%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물량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매집된 물량이 몇 개야 했을 때 0.17개가 남아있어요. 현재도 처음 시작했던 게, 그리고 처음 시작한 물량이 0.06인데 0.06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0.06보다 많은 0.17개, 약 2배 조금 이상 물량을 갖고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계속 언젠간 늘겠죠.
언젠가.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정말 큰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MDD는 견딜 수 있잖아요. 현물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확신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법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동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 RSI. 어쩌면 정말 이루고 싶었던 슈퍼차트일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슈퍼차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세팅값을 많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이제 선택 권한들이 많아졌죠. 분명히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태학개론 커뮤니티 내에서 원효띠가 탄생할 거라고,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수익률, 당장의 수익률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한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견뎌보시고 그때 파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곧 플랫폼도 나옵니다, 여러분. 별도로 지금 플랫폼에 얹을 다른 전략에 대해서는 카페에다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약 한 150% 수익을 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하락으로, 정고 뚫고 떨어진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들 좀 힘들어 하셨을 텐데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하면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단단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하자면요. 이제 선택권이 많아졌다. 두 번째,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현재 눌리면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이 매매가. 자, 눌리면 들어가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아셔야 할 게, 만약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 하시다가 이 근거가 나왔어. 그럼 추세 파악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종료가 됐네? 그럼 롱 잡아야지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세팅값별로 특정 알트에서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세팅하시길 바랄게요. 성공할 수 있는 모델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침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점점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플랫폼으로 옮길 때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할 건데,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우리가 카페에서 같이 소통을 하시자고요. 저도 지금 이제 막 수정된 버전을 받은 따끈따끈한 버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매매를 돌리면서 진행을 해보시자고요. 본격적으로 첨불 챌린지 다시 한번 저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녹화한 건 아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조금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말 좋은 성과를 발휘해 줄지 진행해 보시죠. 학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